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여정. 삶에서 마주하는 상실의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가족의 죽음,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따뜻한 안내서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루이스 헤이와 데이비드 A. 캐슬러가 함께 쓴 이 책은 긍정 확언과 내면의 성찰을 통해 전 세계 5천만 독자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마법 같은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글에서는 치유 수업의 줄거리, 핵심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독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깊이 있게 풀어보며 왜 이 책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주는지 탐구해 볼게요. 책의 줄거리 상실과 치유의 구체적인 이야기들. 치유 수업은 상실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 가능한 도구로 제시합니다. 루이스 헤이와 데이비드 캐슬러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실 연인과의 이별,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상실까지를 다루며 이러한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이 책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연습과 사례를 통해 독자가 직접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사례 1. 이별 후 자책을 극복한 여성. 책에는 연인과의 이별로 고통받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오랜 연인과의 이별 후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며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그녀에게 긍정 확언을 통해 내면의 대화를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한 그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을 비난하던 목소리가 잦아들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자신에게 친절했던 순간들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꾸려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믿음을 바꾸는 과정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2. 가족의 죽음을 마주한 남성. 또 다른 사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책에서는 그에게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느끼고 흘려보내세요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첫 데이트의 추억을 적으며 미소를 되찾았고 그녀가 사랑했던 꽃을 집에 두며 그녀를 기억하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슬픔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 사례는 슬픔을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며 그것을 억압하기보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례 3. 직장에서의 좌절을 극복한 청년. 책에는 또한 직장에서의 좌절을 겪은 한 청년의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그는 승진 기회를 놓치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루이스 헤이와 데이비드 캐슬러는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두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나는 내 길을 찾고 있다는 확언을 반복하며 자신의 강점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준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고 결국 팀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례는 직업적 좌절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내면의 믿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루이스 헤이의 개인적 경험. 책은 루이스 헤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의붓아버지의 학대, 이웃의 성폭행,
불행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암 투병이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겪었습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절망 대신 치유의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내 몸은 건강하고 강하다는 확언을 반복하며 병을 마주했고, 명상과 내면의 성찰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며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식습관을 바꾸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암을 극복하며 건강을 되찾았고, 이 경험은 그녀가 이 책을 쓰는데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태도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실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상실의 형태, 물리적, 정서적, 심리적을 탐구하며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 확언, 명상, 감사일기 쓰기 등 실천 가능한 치유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일기는 매일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으며 마음의 초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로 독자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각 장마다 구체적인 연습과 사례가 담겨 있어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주요 메시지: 마음을 치유하는 5가지 열쇠. 치유 수업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삶을 형성하며 이를 바꾸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책에서 강조하는 5가지 주요 메시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은 부정적인 관계를 반복하게 하지만, 나는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 더 건강한 관계를 끌어옵니다. 의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책에서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을 제안하며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합니다. 둘째, 용서는 치유의 열쇠다. 책은 용서를 타인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갇히지만 용서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학대를 겪은 사람은 자신을 학대한 이를 용서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용서 연습으로 매일 나는 과거를 놓아주고 자유로워진다고 말하라고 권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강력하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면 현재를 놓칩니다. 책은 현재에 집중하며 행동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습은 단순하지만 매일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넷째, 자기 사랑은 치유의 시작이다. 루이스 헤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하는 대신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확언을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는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에게 강력한 치유 도구가 됩니다. 책에서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거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책은 어떤 아픔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루이스 헤이의 암 극복 사례처럼 긍정적인 믿음과 실천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는 희망의 메시지로 독자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루이스 헤이와 수많은 독자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책은 이 메시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법으로 풀어내며 독자가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사점: 우리 삶에 주는 교훈. 치유 수업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 치중하느라 내면의 상처를 외면하기 쉽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아픔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의는 특히 경쟁과 비교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큰 깨달음을 줍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의 치유입니다. 책은 상실로 인한 고통,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를 다루며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의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부모의 유년 시절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는 단순히 개인의 치유를 넘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의 힘입니다. 치유 수업은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긍정 학원, 명상, 감사일기 등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합니다. 의는 독자들에게 생각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우쳐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고 이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특히 바쁜 일상에서 내면을 돌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희망의 보편성입니다. 루이스 헤이의 개인적인 고난과 극복 사례는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의는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이 책을 읽고 긍정 학원을 실천하며 희망을 찾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의는 모든 사람이 치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내면의 힘을 믿는 태도입니다. 책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한 사람은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학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는 현대 사회에서 외부의 압박에 휘둘리기 쉬운 이들에게 자신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독자들의 반응 삶을 바꾼 따뜻한 경험들. 치유 수업은 전 세계 5천만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온라인 리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이 책을 만났어요. 루이스 헤이의 긍정 학원을 따라하며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나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연습을 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은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지만 책에서 제시한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일기 쓰기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매일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으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 맛있는 커피 한 잔이 그의 일기를 채웠고 이는 그의 마음을 점차 밝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독자는 루이스 헤이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이 담긴 조언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며 특히 부모와의 갈등을 용서로 풀어낸 경험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부모와의 오랜 불화로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지만 책에서 제안한 용서 명상을 실천하며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긍정 학원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이 밝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모든 독자가 즉각적인 변화를 느낀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독자는 긍정 학원이 너무 단순해 보였다거나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며 점차 효과를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처음에는 학원을 반복하는 것이 어색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책의 메시지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믿음을 통해 빛을 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치유 수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루이스 헤이와 데이비드 캐슬러의 따뜻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힘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을 읽어본 당신은 어떤 점을 느꼈나요? 혹은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책과 함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